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입니다. 영유아의 자기 조절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부모의 영향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곳의 선생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자기 조절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강재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기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럼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하고 이렇게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바로 이제 가정이고, 사실 가정은 우리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모두에게 이제 그 기본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회복하는 정서 조절을 하는 시작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부모님이 이 영유아 시기 특히 이제 자기 조절의 어려움들이 조금 더 이렇게 두드러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게 부모님이 어떤 감정 반응들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하는 양육 패턴들이 아이한테는 어떤 조절의 모델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 보통 이렇게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에는 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감각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감각들에 익숙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기에는 어쨌든 다양한 경험들, 균형감을 이렇게 느끼는 것들, 또 이렇게 집에서 놀아줄 때도 이런 마사지 같은 것들로 촉각을 자극하는 것, 부드러운 소리로 청각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목마를 태워주거나 그네를 밀어주는 것 같은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는 그런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발달 놀이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이가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낯설고 모든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아직은 이렇게 전두엽의 기능 또는 이런 이렇게 유연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 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우는 울음이나 떼씀이나 몸부림 같은 것들을 그냥 단순히 버릇이고 나쁜 버릇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어떤 습관으로 보지 마시고 아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신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아이가 어릴수록 반복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수면 패턴이나 식사 패턴, 또 식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관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너무 이렇게 산만하거나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들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것이 이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이렇게 아이가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3세가 넘어가면 3세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이 이렇게 이제 자라나고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이 시기는 감정을 아이가 느끼지만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알기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시기 아이들이 보이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하던 것들을 이렇게 놀다가 더 놀고 싶은데 못 노니까 화가 많이 나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이름을 잘 붙여주고, 화가 나서 더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너가 화가 났지,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재밌게 놀자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이한테 모범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렇다고 다음번에 더 놀겠다 이런 협상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많은 롤모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패턴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면 되겠구나, 다음에는 더 놀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가 해야 되는 말들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아이가 잘 기다리는 것들,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해결 전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언어적인 중재들. 다음번에는 너가 어떻게 하고 싶어?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언어적인 중재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 다음 아이들, 학령기가 네.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이제 부모님께도 굉장히 힘든 시기라서 이 아이가 보이는 이런 울음들, 반복적인 떼쓰기에 쉽게 우리도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다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비난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런 이제 이렇게 화를 아이만큼이나 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느끼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내가 이런 화를 내면 이제 그만큼 부모님의 화도 크게 나타난다는 것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더 감정을 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그 다음번에는 내가 어떻게 화나면 행동해야 되는지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들의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이 시기는 반드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의 수양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루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의 일과의 루틴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또 부모가 일과의 루틴을 또 가지고 있어야 아이의 루틴도 자연스럽게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이제 질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와닿았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 조절이 어렵다면, 이 말을 이제 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질문들을 꼭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도 가고 또 뭐 공원, 부산에는 시민공원이 있죠. 시민공원도 가고 키즈 카페도 가고 이제 여러 장소들을 가는데 이런 장소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환경적인 조정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또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정은 사실 베이스 캠프가 되고 이게 그 본거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또는 이제 뭐 이런 이렇게 보육 환경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실전을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는 연습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들을 좀 더 다양한 아이들과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 어린이집 이렇게 보육교사 선생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처럼 감정이 아니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유치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하루 일과도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아이가 예측 가능하게 일관되게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당황하지 않게 우리 같으면 그냥 당연한 것, 당연히 그 다음 것들을 하게 되는데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다음 시간에는 운동장에 나갈 건데 나가게 되면 오늘은 날씨가 추워 그리고 소리가 많이 들릴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너가 어떻게 할래? 뭐 선생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기마개 같은 것들 정말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가 불안해하면 저쪽에 이렇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서 저기에서 내가 좀 진정을 하면 돼. 인형이 있으면 좋고 집에서 갖고 있는 조그만 인형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 불안한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아이한테 이렇게 연습을 시켜줄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이공원 또는 이제 뭐 키즈 카페 같은 이렇게 더 이제 환경이 이제 돌발적인 변수가 많아지는 이런 이제 환경에 가게 될 때도 미리 아이한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니면 공원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먼저 얘기해서
아이가 이렇게 상황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부모가 아니면 교사가 이런 것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이한테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이 예민한 친구들도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괜찮아지는구나, 생각보다 이게 큰일이 아니네, 부모님이나 교사 아니면 선생님들이 되게 나한테 이렇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해주니까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건가 별일 하는 식으로, 아니구나. 예, 별일 아니구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내면화를 시켜서 다음번에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좀 진정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자기 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잘 예측할 수 있게 이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예측하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어렵다면, 내가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마련해 두고 아이한테 알려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자기 조절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자기 조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